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중국 시장 존재의 이유에 관해서 오늘 한번 헤드라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중국 양회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예상되는 시점인데요. 이 헤드라인 오늘 가지고 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5월 달까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좀 불어올 거로 예상이 돼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을 방한하기도 하고요. 이제 한알령 해제가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월 정도부터는 한알령이 해제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5월 달에 한알령 해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2달 동안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단발성으로 지금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의 수급이 더 집중할 걸로 예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을 만한 그런 섹터들은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더 물량이 잠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단발성 이슈들에는 오히려 또 수급이 잠시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알령 이슈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 한 2017년 사드 보복에 대한 한알령 해제 이후에 한 8년 만에 한알령 해제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8년 만에 다시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한알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섹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뷰티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엔터 산업들, 이런 쪽이 이제 한알령을 시작하면서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가 되게 되면 이 세 가지 정도 섹터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한 5월 정도까지 수급이 집중될 수 있으니 이 점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버텨주는 게 이쪽 관련한 섹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 낙폭이 전반적으로 큰 와중에서도 좀 지켜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먼저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군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알령 해제라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뷰티, 엔터, 미디어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좀 우량주나 대장주 성격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뷰티 쪽은 좀 양분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뷰티 플랫폼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피부과 시술이 진행되는 의료 뷰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뷰티 기기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분화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 잠깐 보시게 되면 휴젤이라는 이제 보톡스 기업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씀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보여주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제한적이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커지면서 살을 급속도로 빼다 보니 처지니까 이걸 리프팅하는 수요가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수요가 붙고요. 보톨리듐 톡신이 좀 부각되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어생식기 세포가 이제 쓰인다라고 하는 리쥬란, 콘쥬란 제품으로 해외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역시도 신고가 랠리를 써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올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슈링크 이런 제품들 유명하죠.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써주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해줍니다. 단발성의 이벤트가 앞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두각을 드러낼 만한 게 좀 몇 개 있다고 보는데 APR 같은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제 APR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 진출을 하면서 메디프릴이라든지 지금 의료기기, 이 뷰티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NL 같은 경우에도 이 여드름 패치제로 좀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면 되겠고 엔터는 저는 대표적인 엔터 기업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진출 성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그다음에 그 팬덤 플랫폼인 디어유 마지막으로 한 YG 정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는 삼지엔터 우리가 이제 파산핑이라고도 불리우는 예, 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티니핑
캐치 티니핑이죠. 한 요 정도만 저는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컨텐츠는 지금 저는 많이 볼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딱 그 정도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조금 산업적으로 이 부분을 좁혀봤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일정 속에서 3월 달에 중국의 양회가 있습니다. 이때 한알령 관련한 해제가 조금 더 본격화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또 저희가 최근에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 리스크를 또 중국이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한 우려감들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때 양회 때 어떤 이야기 좀 나올까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먼저 왔기 때문에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뭐 사실 한알령 해제가 뭐 가벼운 이벤트가 아닌데 지금 이게 수면 위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기간까지 심지어 단기간 안에 잡혔거든요. 벌써 몇 달도 안 남았습니다. 무슨 내년에 해제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다음 달에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니 이게 뭐 조금 딜레이 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취소된다거나 이런 방향성으로 가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한알령 해제를 오랜 시간 동안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알령을 하던 걸 해제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게끔 미국이 어찌 보면 계속해서 문을 좀 두드리고 압박하고 공격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손을 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각종 이제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워지겠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저가 물량으로 이제 막 밀어붙이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좀 내려놓으면 미국도 중국을 저는 공격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한 거래를 한다든지 저가 물량 이런 거를 이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 미국과 공정하게 이제 분배한다든지 이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거나 조금 비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저는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또 인정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예고했던 타격보다는 좀 완화시켜 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솔직히 경쟁 국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묻지마식으로 공격한다는 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공격하는 그 이면에는 너무 이제 미국을 이용해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제 포커스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충분히 다시 돌아설 거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만큼이나 중국도 땅덩이와 그리고 인구가 정말 많은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만큼이나 내수가 정말 중요한 게 중국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내수가 너무나도 좀 안 좋아졌고 그런 과정 안에서 한알령을 해제하게 되면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오면서 내수가 또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한알령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한알령 해제는 그게 말로만 진행된다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전까지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으니 관심 있게 바라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내수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대표님이 미리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좀 앞서 나갔네요. 네, 아닙니다. 저의 수고를 또 덜어주신 거죠. 자, 이제 중국 측도 사실은 지금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한알령 해제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도 이제 내수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한알령 해제 수혜에 따라서 국내 산업적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항목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이제 게임에 관해서는 좀 엇갈린 전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게임주들이 그간 이제 날개를 활짝 피지는 못했던 시점이긴 하기 때문에 이 한알령 수혜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중국 쪽 게임 산업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K게임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선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볼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알령 해제가 되면은 게임 산업도 이제 육성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게임이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바라봤을 때 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뉩니다.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한알령 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AI발 수혜를 보는 게임주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쪽이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하드웨어 쪽 HBM의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양자 컴퓨터도 움직이고 막 팔란티어도 움직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소프트웨어 쪽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연 AI 소프트웨어로 수혜받을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꼽혔던 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없을까 하고 보면은 게임이 있었어요. 사실 엔비디아라는 것도 과거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로서 게임의 필수적인 컴퓨터 부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게임 사양을 맞추기 위한 그래픽 카드로서 유명했던 게 또 엔비디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발 그리고 이제 AI발 수요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게임은 저는 지금 고사양 게임으로서 계속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AI발 게임을 본다라고 하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한알령 해제를 노려보면서 보는 게임은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봐요. 거기에서는 뭐 W게임즈라든지 시프트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그런 이슈에는 더 민감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 하에서 게임을 단순히 한알령 해제에서 그 시장 파일을 장악한다라는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AI발 산업으로서 게임의 수준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중국 시장을 혹시나 잃게 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긴 호흡으로 무게중심 자체가 이제 크래프톤 같은 대표적인 우량 게임주들, 뭐 예를 들면 지금 게임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발성 이벤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시프트업이라든지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주목해 볼 만은 하니까 같이 한번 좀 묶어서 보시고 요 AI발 게임과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가는 게임주를 구분해서 보는 식으로 살펴보시라 조언 드립니다.